안녕하세요,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더 뉴 QM6 LPG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QM6 엄청 많고요. 어느 지역에 어떤 동네를 가더라도 세워져 있는 QM6 차를 많이 보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, 일단은 딜러 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위에 클린카드.com에서도 요거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, 제가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서울 제외한 수도권 딜러들이 카메이저라는 전산을 쓰는데, 많은 딜러들이 혼자 팔려고 하면은 빨리 팔겠습니까? 아니면은 수많은 몇만 명의 딜러와 함께 팔려고 하면은 빨리 팔리겠습니까? 매입한 차를요. 이론적으로 내가 판매를 직접 할 때보다 남도 내 차를 보고 메리트를 느끼면은 알선으로 해갖고 소개로 해서 판매를 하면은 더 빨리 팔릴 겁니다. 그리고 요 금액들을 정찰제라고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많은 딜러들이 대부분 정찰제라고 안 하고, 예를 들어서 요거 뭐 66만원 빼준다고 쳐볼게요. 요거는 40만원, 뭐 요것도 40만원, 요거는 60만원, 뭐 20만원 빼준다고 쳐볼게요. 쳐보는 겁니다. 확실한 거 아니에요. 요거는 안 빼준다고 쳐요. 그러면은 요 차가 나가겠습니까? 알선 딜러는 정찰제라고 뻥치고 남겨 먹을 수 있는 차를 판매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빼주는 문화가 있습니다. SK 엔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올리기 때문에 똑같은 차가, 요 차가 예를 들어서 딜러 전사에는 1690이라고 되는데 SK 엔카에는 1650이라고 나왔을 수도 있고 1690이라고 나왔을 수도 있고, 금액 수정을 안 해서 173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많은 사례들이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끔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민용 팀장 믿었었는데, 믿을만 해갖고 봤는데 왜 엔카가 더 싸지? 똑같은 차가?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매회 매차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. 환경 설정 같이 매회 매차 안내 해드릴까요? 아무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. 이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데,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습니까? 즐거운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믿고 갔으니까 그래도 상태는 좋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말하기 좀 어려워, 아니면은 까먹었다라든가 두려운 마음에 망치기 싫어서 오늘 어떻게 시간을 냈는데 요거 괜히 얘기해갖고 어이없는 그 표정이 나오는 게 싫다, 어이없는 표정이요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금액 정찰제라고 얘기하는 그 딜러의 말을 믿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깎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엔진 소리가 좋아야 되고, 그 실내 있지 않습니까? 밑에 구석구석을 보면은 깨끗해요.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. 근데 거기가 부식이 있거나 뭐 흙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고, 계기판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들 이 계기판에 RPM 바늘이 혼자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. 막 이 바늘이 막 춤추고 막 1 밑으로 잘 안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고, 핸들 있지 않습니까? 요 정도 떨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떨리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면서 엔진 소리도 창문 닫았고 하면 조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왕 하면서 막 이렇게 차 막 떨리고 부들부들하고 뭔가 이상하다. 그리고 차를 탔을 때 지하실 냄새, 곰팡이 냄새가 난다, 뭐 이상한 있지 않습니까? 물 비린내 같은 뭐 뭔가 난다,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. 실내등 여기 불빛들이 라이트를 켰을 때 깜빡깜빡 뭔가 전멸하는 느낌 안 되는 거예요.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FHD 60프레임 화질로 LED를 찍으면은 요 LED가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요, 이제 원래는 헤르츠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막 엄청 1초에 200번 깜빡이는데 우리 사람 눈에는 그걸 감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불 켜져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렌즈로 FHD 60프레임을 하면은 깜빡여지게 보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내드렸을 때 깜빡이면 깜빡인데 말씀을 드립니다.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, 엔진룸에 카메라가 가까이 갔을 때 엔진 소리가 당연히 크게 느껴지죠. 근데 멀리서도 찍어드리고 하기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, 아무튼 침수차 본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되게 쉬운 일입니다.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데 이렇게 고개 넣어갖고 살짝 이 위를 보는 겁니다. 한 이쯤 엑스레이로 투시했을 때 이 페달 위에쯤 보면은 다 보여요. 그리고 여기 고무 패킹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이쪽 문 요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빼보면 다 보여요. 벨트 보는 건요 너무나 기초적인 일입니다. 안 봐도 돼요. 안 봐도 된다고? 벨트를?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, 벨트는 옛날 일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속, 그 다음에 이 밑에 레일 뭐 이런 거 보면 되는 거고, 이 천장에 여기 유리 천장에 여기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. 블랙박스 선이 보통 이 위로 지나다니는데 손을 넣고 이렇게 딱 만져갖고 이렇게 딱 보면은 보통은 위에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흙먼지처럼 뭔가 있다, 안 되죠. 그러면 그리고 보통은 부식이 있으면은 이런 데가 다 빨개요. 물론 바꿨을 수도 있죠. 그렇습니다.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식이 있다, 이상한 거거든요. 머플러는 노릇노릇 할 수 있는데 머플러도 보통은 은색깔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. 쇠니까 여기 경고등이 뭐 떠있나 보고요. 그 진단기 스캐너 꽂아갖고 소거 버튼을 누르면 지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한동안 켜놓고 악셀도 몇 번 밟아보면은 갑자기 뭐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연식이 좋으니까 그럴 일은 없고,
미션 변속 켜보고 엔진 뭐 균이라든지 에어컨도 켜보고 그럼 되는 겁니다.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. 자, 이제 습한 날씨입니다. 여기 공기 통하는 구멍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바깥 온도에 의해서 습기가 찰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습기를 방지하고자 구멍이 요만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, 습기가 엄청 심한 날에는 여기 안에 안구 습기가 찬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합니다. 근데 흔치가 않은데 벤츠들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. 공기 구멍이 뭐 크대요.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일단은 지지난 시간에 LPG 요거를 봤을 때 말이죠, 1700에 시작, 그 다음에 2700이 끝가격 정도가 제 개인적인 적정 시세인데, 제일 비싼 차는 뭐 3200짜리도 있고 제일 싼 차는 900짜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대수는 조사일 기준 95대인데 지금 조금 더 늘었나봐요. 지금 94대 있는 겁니다. 한 대 줄었네요. 소비자분들은 1500에서 2200 사이 보시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, 제 생각에는 200만원 정도 더 올라가고 해서 요 정도 이게 보시는 게 낫잖아요. 요거는 앞에 200만원 늘리고, 그러니까 한 중간 금액은 2100 정도가 적정선인데 많은 분들께서 2000원 안 쓰시려고 할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. 이거는 가격 순서고,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볼게요. 들어온 차들이 보통 다 2000이 넘는단 말이죠. 이게 정상이다. 매매단체 들어오면 일단 비싸게 팔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맞을 수도 있어요.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무조건은 아니에요. 웬만해서는 시세대로 올린단 말이죠. 2000km, 그러니까 0.2만입니다 49,000km라는 거예요. 키로수가 많아도 난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, 이게 거의 2019년 말인가 중순인가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, 4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5년도 안 됐는데 얼마에 파실 거예요? 한 3,000 주고 사셨다라고 칠게요. 신차가가 얼마죠? 다 틀려요. 옵션별로, 그 다음에 2륜, 4륜별로 틀린데 LPG는 다 2륜이에요. 올 싹 다. 4륜이 없어요.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키로수들이 많은 거를 찾을 수 있네요. 이런 건 싸긴 싸죠.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너무 이런 것만 고집하시면 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. 하자가 상품화를 좀 덜해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은 안 들어갈 수 있는데, 타이어 빼고요. 타이어, 자, 여러분들 중고차 사실 때 타이어는 머릿속에 하나도 준비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. 여러분들 차 파실 때 타이어 교체할 만할 때 파시겠습니까? 아니면 교체를 하고서 판매하시겠습니까? 확률이 타이어를 교체할 만할 때 차를 판매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딜러들이 차를 갖고 와갖고 매입한 사람이 이거 타이어가 좀 안 좋은데 갈아드려야 되겠다, 갈아 놓고 상품화를 시켜야 되겠다. 누가 그래요? 요즘에 여러분 판매자라고 쳐볼게요.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? 매입하는 딜러들이 뭘까요?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까지 돼요? 이 얘기를 되게 많이, 예를 들어서 하자를 잡아요.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스크래치 있고 막 여기저기 막 하자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 나오는지만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타이어로 깎으려고 하잖아요. 깎아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깎아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저는 보통 타이어로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딜러가 잘못된 거다. 근데 너무 민자는 그래도 중고 타이어 어느 정도는 한 절반 이상 살아있는 타이어 정도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, 그런 거를 말하지 말래. 말해야지 깎일 거 아닙니까? 라고 말을 못해요. 여하튼 대체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. 대체적으로 봤는데 타이어도 그렇고 외판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금액이 빠지는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결정하는 거긴 한데,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. 예상했던 것보다. 그러면은 우선 더 주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?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, 많아요. 세상이 냉정해갖고, 두 번째 뭐 2차 낙찰 된 사람이 뭐 더 준다고 하니까 저 한번 그분도 만나봐야죠. 그럼 그분이 가져가죠. 그분은 안 깎겠습니까? 그거는 제가 아직 못 겪어본 거니까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눈으로 봐도 보이는 거를 그 사람이 안 깎겠습니까? 라고 얘기해도 얘기하지 말래요. 여하튼 그런 매입하시는 분들의 비애는 있습니다. 차를 일부러 깎고 싶어서 깎는 게 아니라 진짜 깎아야 될 때가 깎아야 되는데, 여하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, 안 깎아주시려고 한다. 돈은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고,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타이어를 바꿔놓고 싶어도 못 바꿔요. 그래서 구매자분이 이제 오세요. 타이어 딱 이렇게 설명해 드려, 이건 타이어가 아쉽네요, 갈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면은 그럼 얼마예요, 팀장님? 새 타이어로 기준으로 보면은 한 두 짝 하면은 30? 뒤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, 팀장님 어떠세요? 요것도 좋지만은 않은데, 그러면은 이것도 갈아야 되는데, 그러면은 6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면은 그 60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딴 차는 없냐고 물어보세요. 물론 더 볼 수가 있겠죠. 그나마 다음 차가 나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세대째 이렇게 보면은 전산으로 이 차를 1번으로 본 이유가 조건이 제일 나아서 아닙니까? 그렇죠? 근데 타이어 때문에 다른 차, 두 번째 차로 본다라는 거는 조건이 그 차가 두 번째인 이유가 있었기
썼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닙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타이어가 걸림돌일 때가 많아요. 조금은 예산을 무조건 아니지만 준비를 해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.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갖고 까먹는데 어디서 샜을까요? 편집하다 보면 보일래나? 녹화할 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이냐라는 건데, 저는 1700에서 2700 정도를 봤는데 가운데 금액이 500 더하니까 2200이네요. 2200 정도가 여러분들께서 맞잖아요. 틀린말한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봤을 때 싼 것도 있지만 무사고 체크 안 된 거는요, 찍어보나 마나요. 완전 무사고 아닙니다. 자, 앞뒤 사고가 있는 거예요. 여기 뒤에 리어 패널이 있기 때문에 유사고입니다. 사고 있음으로 들어가죠. 단순 수리도 있음. 그렇죠? 자, 전손 이력도 있대요. 그러니까 이걸 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, 여러분? 뒤에 양 쿼터 패널 뒤에 핸다도 교환이 있다라는데, 판금이 있다라는데 보셔야죠.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다 보실 수 있으셔야죠. 이렇게 그림만 보세요, 그림만. 그러면 안 된다. 밑으로 빼놓은 전손 이력 있으면은 보험 처리해갖고 보험 이 차의 가액을 받고 이 차를 보험사에 넘긴 거란 말이에요.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.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싼 차들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 차가 좋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좋겠습니까? 당연히 이 차가 비싸니까 더 좋겠죠. 근데 저는 반값인데, 그러면은 요거 한번 어떤지 좀 봐주세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갖고 제가 만약에 보러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 차가 좋겠습니까? 이 차가 좋겠습니까? 물론 144,000km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. 그래도 사용감 있을 수가 있고 타이어 내짝 갈아댈 수 있고 엔진 미션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근데 다른 사용감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 밑에 좀 주름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건 상관없다 하는데, 뭐 하면은 이제 고칠 게 좀 있죠. 타이어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한 절반 밑에 느낌이긴 합니다. 요게 깊숙해 보이진 않아요. 전 요래도 제 개인적으로도 탈만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보긴 봐야 되겠지만. 근데 사용감이 뭐 있으면은 타이어 이런 거 다 떠나서 수리비 한 50 정도는 안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이렇게 이 말을 수용하시는 분 보세요. 핸들에 사용감 있지 않습니까? 좀 해줬잖아요. 그쵸? 이거 복원하는데 한 8만원 10만원 들어가나? 이런 거 그거 제가 해야 돼요? 네. 이거 금액도 이 정찰제 아니고 빼드리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싸잖아요. 다른 차에 비해서 반값이잖아요. 아까 3천짜리에 비해서. 싸니까 한 돈백 드린다고 해도 딴 것보다 싸잖아요. 그래도 제 예산이 다른 차선책으로 따지면은 볼 게 없어요 이미.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입에서 먼저 더 뉴 QM6가 나왔잖아요. 딴 차로 바뀌면 안 돼요. 금액을 올리셔야 되는데, 아 팀장님 그러면 예산이 요건 어때요? 요것도 한번 그러면은 2번으로 요걸 볼까요? 예, 팀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깨끗하진 않을 텐데 100% 렌트 이력 있고 사고는 없어요. 본넷 후드라고도 합니다. 미세 판금 있고 5월 10날 들어왔어요. 알리고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2대 보면 되겠는데요. 이렇게. 근데 저는 키로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좀 그래요. 하자의 발생률.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공약 걸어놓은 게 엔진하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 책임보험료 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보증보험으로 이제 보증 받으시면 되고, 나머지 보증이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소모품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게 골치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반 소비자분 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당장 괜찮아 보였다고 하더라도. 왜냐면 여러분도 차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내일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. 미션이 내일 고장 날 건데 오늘 증상이 나오진 않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너무 겁들인 건 아니에요. 웬만하면 좋아요. 제가 1년에 판매를 했을 때 진짜 큰 문제가 나올 확률이 150대를 꾸준히 팔았다고 쳤을 때 한두 건에 불과해요. 큰 문제는. 여하튼 2200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다. 일단 준비는 2500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에 붙이실 걸 안다니까요. 그러니까 2200 전후 뭐 2300까지도 차값만 봤을 때 부대비용 포함하면 대충 200이 들어갈 수 있어요.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은, 뭐 예를 들어서 2200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곱하기 7%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154만원 등치득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2200 매도비 44 수수료 40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7만원 잡으면은 다 해서 244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. 신차가로 봤을 때 요거 보니까 3200 500 됐겠구나 라고 대충 알 수 있겠죠. 이거를 해갖고 차량 넘버를 해서 조회를 하면은 보이긴 합니다. 10% 빠진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조회가 된단 말이죠. 얼추 말이죠. 여기 뜨잖아요. 그러면은 3000이 안 되잖아요. 290을 더하면은 3200.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? 옵션 추가된 거는 또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썬루프가 있어서 그런가? 썬루프 있어요. 그렇다고 해도 키로수가 너무 6km라고 하더라도 좀 세죠. 차라리 새 차가 날 수도 있겠죠. 그쵸?
이게 최초 등록일이 5월 3일이에요. 이 차는 왜 나오는 거야?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하나겠습니까? 우리나라 5,100만 명 인구 중에 어떻게 사는 형태 다 틀리지 않습니까? 성격도 다르고 집도 규모도 다 틀리고 성격 다 틀리지 않습니까? 나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? 모르는 거예요. 차가 안 좋아서 넘기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만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냥 새 차인 거예요. 새 차. 딜러들은 알아요. 다 물어보시죠. 딜러들한테 키로수 이렇게 짧은 거 왜 팔리는 거예요? 물어보면은 한두 가지 알려줄 텐데 여러 가지죠. 예를 들어서 아빠 타시라고 사드리려고 했는데 싫대요.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게 제가 직접 타려고 했는데 해외 출장 나가게 돼갖고 좀 그러네. 이게 오늘 갑자기 나왔다고 그래갖고 참 일단 나왔다고 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? 이래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죠. 이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?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넣은 것 죄송합니다. 아무튼 이유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. 자,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? 싼 거 뭐 1,000만 원 중후반대 또 있는데 무사고 체크 안 돼 있잖아요. 그쵸? 이런 거 보면 무사고라고는 돼 있는데 완전 무사고겠습니까? 옵션도 L이잖아요. 렌트 이력 있잖아요. 또 그리고 교환도 있고 밑에 뭐 점검자 의견란은 뭐 없습니다만 지금 5월 말에 이제 6월 넘어가는데 왜 아직도 한 달 동안 안 팔렸냐 라는 거죠. 뭐 그랬을 수도 있지. S링크 아니어갖고 여하튼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일단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.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거는 포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거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는 건데,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더 깊게 들어가서 아까 뭐 이런 차 있지 않습니까?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처음에는 1,900에 파시려다가 지금 금액을 계속 내렸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. 녹화는 한 25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눈치채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거고, 이 조사를 척하면 척 중고차 11년 하면 강산이 바뀔 이 시기 동안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랑 축구하시는 형이라고 쳐요. 아니면 동생이라고 쳐요. 형 요새 중고차 어때요? 요새 뭐 좀 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렇지 뭐. QM6 요즘에 어느 정도예요? 이게 뜬금없이 물어봐요. 그러면은 뜬금없이 수많은 차 중에서 QM6 몇 년식 정도? 한 2000 정도면 몇 년씩 나와요? 내가 뭐 컴퓨터는 아닌데 2000? 한 19년 말에서 2000년 초반 정도의 키로수 뭐 한 4, 5만 흰색 G색, 검정색, 등급은 LE, RE, 무사고 단순 교환 뭐 조금 있어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 2,000은 좀 넘어야 될 수도 있고, 근데 1,000만 원 후반대 많이 찾는 것 같은데. 그래요? 이번에 QM6 LPG 하나 살라고요. 다른 차 뭐 더 괜찮은 건 없어요? 그건 너가 결정하는 거지. 그쵸. 수입차는 어때요? 너가 좋은 게 좋은 거야. 일단은 수리비는 아무래도 수입차가 좀 비싸긴 하죠. 그렇지. QM6도 근데 그렇게 싸진 않아. 그래요? 뭐 되게 비싸요? 뭐 국산차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, 소비자분들이. 근데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데 그렇게 뭐 또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한 1.5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. 한 2,000 초 정도? QM6 더뉴로. 더뉴. 그러면 그 밑에 거는 그냥 QM6는 어때요? 그건 LPG가 없지. LPG 없어요? 경유랑 휘발유밖에 없는데 디젤은 좀 그런 것 같고 휘발유로 아니면은 볼 생각도 조금은 있거든요. 그래, 그러면은 그냥 QM6는 얼마예요? 휘발유? 그거 한 1,000만 원 중후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알겠습니다. 언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. 그래?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자자자. 아무튼 더뉴 QM6 인기가 많은 편인데 제가 많이 못했어요. 한 2,200 정도 전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,000만 원 후반대도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엄청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타시기에는 이 얘기 또 하는데 비싼 게 있어요. 싼 게 있어요. 나중에 3년 있다가 떨어지는 금액은 비슷한데 수리의 빈도는 싼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싼 게 더 싼 게 아니고 오히려 비싼 거일 수 있다. 유지비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그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죠. 예산이 없으시다. 다 해서 2,000은 힘들까요? 뭐 이것저것 하면은 1,800까지 봐야 된다는 건 그러면 볼 차가 없을 것 같은데 2,100에서 2,200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네요. 아니요, 차값만 봤을 때 2,000에서 2,200 사이를 추천드린다니까요. 2,200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. 새 차 가격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? 8,900 정도?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차이가 나죠? 2021년? 많으면은 2022년? 지금 그러면은 고객이 사셔갖고요, 새 차로 사셔갖고 얼마에 파시겠어요? 지금 그 차를 사갖고 파신 분들은 지금 울고 계세요.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긴 하겠죠. 알겠습니다. 그 사이트 좀 더 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십니다. 제가 연락 드려야 돼요. 근데 제가 맨날 나가 있고 애 보고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유튜브 하고 하다 보니까 연락을 드리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굉장히 저를 못살게 굴어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위에 클린카.com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직접 고르시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해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주저리 하다가 30분 다 돼가는데 이제 이만 끊고 문의 주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
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수수료 안 받은 중고차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고, 이 위에나 밑에 댓글란에 클린카지.com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고요. 밑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